작은 브랜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너무 비현실적인 얘기들이 안에 많다. 파파이스라고 치킨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있었어요. 맞아요. 대표님한테 네. 자문을 구했던. 제가 이 책을 네. 거의 하루 반 정도 해서 다 읽었거든요. 아, 그래요? 너무 재미있었어요. 예. 처음에는 제가 관심 있는 브랜드만 좀 보다가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처음부터 다시 이렇게 그러세요? 봤거든요. 그래서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제 채널의 구독자분들도 아주 다들 작은 브랜드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네. 대표님한테 인사이트를 받으면 너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인터뷰를 좀 하게 되었고요.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는 광고하는 사람이고요. 네. 그냥 학교 졸업하고 계속 여태까지 광고만 했어요. 뭐 마케팅 플랜도 짜고 광고도 만들고 뭐 브랜딩도 해주고 이런 일들을 했는데 프로스펙스라는 한국을 대표하는 이제 스포츠 브랜드 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하는 현대카드 광고 캠페인 뭐 이런 것도 했고 그렇게 굵직굵직한 어떤 대기업 회사들과 일을 하시다가 이제 돌연 뭐 좀 네. 전에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지만 네. 왜 이것은 작은 브랜드를 위한 책이다 라면서 이제 대표님 어떤 통찰을 담은 이거를 이제 출간하게 되셨는지. 네. 제가 이제 한참 큰 브랜드들을 위해서 광고를 하고 마케팅을 할 때는 아마도 제가 볼 땐 그때 그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했던 일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1980년대, 90년대 좀 빠른 성장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큰 브랜드들이 중심이 돼서 그때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작은 규모의 브랜드들이 좀 양보를 하고 그래서 여태까지 그런 일들을 저도 사실은 재밌게 잘 해왔는데 이제 이게 시대가 바뀌면 생각도 바뀌고 방법도 바뀌어야 되는 것처럼 이제 굉장히 성장했잖아요. 우리 네. 경제가. 그럼 그게 뭐나 똑같은 거냐면 사람으로 치자면 청소년기 지나서 청년이 될 때까지 키가 이제 170, 180까지 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도 계속 키가 얼만큼 커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건 정말 바보 같은 거죠. 아. 예, 예를 들어서 나이가 30살 넘어서 매일 아침 일어나서 나 몇 센치 컸나 이거 보는 그런 바보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어느 정도 경제라는 어떤 하나의 이 생물체도 성장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지적으로, 감성적으로, 인간적으로 깊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런 그 깊어지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는 결국 작은 브랜드다. 외형의 성장도 물론 그쵸. 필요하지만 예. 그것보다 이제는 그리고 또 오히려 작은 브랜드라면 조금 더 깊이 있게 그럼요. 그렇게 브랜드를 성장시키는 게 예. 올바른 길이다. 그렇죠. 그렇다 보면 어떤 반론이 가능하냐면 왜 그걸 큰 브랜드가 하면 안 되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큰 브랜드는 기본적으로 크기 지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큰 기업에서 브랜드 하나 만들어 놓고 그게 빠른 시간 내에 뭐 매출이 일어나지 않는다든지 뭐 BEP를 달성 못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생존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힘들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 반면에 자기 스스로 그 깊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의지가 있거든요. 사실은 작은 브랜드들이 그런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방금 소름 돋았어요. 와, 저도 사실 매장을 운영했었던 경험이 있었고 네. 지금도 엄청나게 작은 마이크로 브랜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그것조차도 어떻게 보면은 제 의지가 없다면 이게 깊이 있는 어떤 성장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걸 그쵸. 저도 언제쯤 계속 느끼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 작은 브랜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게 지금 뭐 한 5, 6년 정도 이렇게 되었는데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작은 브랜드들이 큰 브랜드가 성장했던 방법을 그대로 답습을 하는 거예요. 아, 맞아요. 네, 큰 브랜드가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자원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2, 3밖에 없는 그런 브랜드들도 똑같은 방법으로 그걸 하려고 하기 때문에 성공의 확률이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네. 이제 제 채널을 보시는 구독자분들 중에는 오프라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네. 거의 절반 이상이 오프라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가장 걱정하고 좀 힘들어하는 부분이 동네에서 어떤 매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대기업 프랜차이즈나 경쟁에서 이겨야 되는 그런 어떤 위치에 서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좀 마인드에 대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 조금 얘기해 주시면 너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한 분 한 분 만나면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네네네. 이건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니까 저는 사실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제 우리가 브랜드란 말은 되게 쉽게 써요. 근데 과연 브랜드가 뭘까에 대해서 거기서부터 생각하시면 저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마케팅에서 얘기할 때 브랜드라는 거는 아주 좁은 의미는 이름이잖아요. 아, 그쵸. 뭐 브랜드가 있다 없다 뭐 이런 거잖아요. 또 브랜드가 유명하다 안 유명하다. 이제 근데 그보다 조금 더 넓은 개념으로 보자면 브랜드는 내가 만드는 거는 제품이지만 네. 소비자가 사가는 것은 브랜드다.
네, 누가 그런 얘기를 한 적 있어요. 공장에서 만드는 것은 제품이고 소비자가 사가는 것은 브랜드다. 네네네. 이 브랜드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늘 주장하는 게 사람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 하나를 평가할 때 이름 하나로 평가하지 않잖아요. 그쵸. 그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특히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자기 내가 왜 좋아 그러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잖아요. 맞아요. 네, 오히려 생각나면 이상한 거예요. 네, 그게 뭐냐면 사람에 대해서도 호감을 갖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네에 어떤 식당을 하나 생각할 때 만드는 분은 음식을 만드는 거지만 그 음식을 소비하는 돈을 내고 지불하고 와서 소비하는 사람은 총체적 경험을 가져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음식 맛에서 훨씬 감동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 서비스에서 그걸 느낄 수도 있고 네. 뭐 특히 요즘처럼 이렇게 막 인스타그램 많이 할 때는 또 분위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그렇죠. 거고 새 집 같다 그래요. 브랜드라는 게 뭐냐면 멀리서 보면 모양이 하나인데 딱 가까이서 보면 그 안에 지푸레기도 있고 뭐 새똥도 있고 브랜드라는 게 그런 거다라는 걸 좀 저는 인식하는 데서부터 이 문제들을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제일 답답할 때가 뭐냐면 우리 제품은 너무 좋은데 내 건 너무 맛있는데 내 건 진짜 특별한데 네. 왜 안 되죠? 물어보시는 분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걸 자꾸 본인이 만드는 입장에서 자기 관점에서 모든 걸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브랜드를 사가는 소비자 입장에서 그걸 바라보면 굉장히 달라지는 거죠. 그게 참 쉽지 않은 거라서 다들 그냥 그러고만 마는 것 같은데 그쵸. 제가 최근에 만난 어떤 그 오프라인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자체가 그럼 도대체 브랜딩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제가 저 스스로도 그게 궁금한 적도 많았고 대표님 오늘 뵙게 됐으니까 대표님한테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브랜딩은 도대체 뭔가요, 대표님?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브랜드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람도요. 어떤 사람은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농담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되게 따뜻한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그럼 자기 스스로가 어떤 브랜드를 만들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매장을 열든지 뭐 사업을 시작할 때 내 브랜드는 어때야 되겠다는 생각이 되게 명확해야 돼요. 브랜드가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똑같이 커피숍을 만드는데 다 똑같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어디는 아름다운 사람, 어디는 되게 정직한 사람, 어디는 되게 기술이 뛰어난 사람. 그걸 이제 우리들이 옛날 말로 포지셔닝이라고 하는데 네네네. 뭐 그렇게까지 뭐 학문적으로 들어갈 거 없이 내 브랜드가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때 얘를 내가 어떤 애로 키울까에 대한 생각이 되게 명확해야 된다는 거죠. 이야, 정말 쉽게 정리가 되네요. 브랜드는 브랜드 그 자체가 아니라 사람이라고 인식을 하고 우리가 그쵸. 처음부터 어떤 컨셉을 잡거나 포지셔닝을 할 때 사람이라고 인식하면 훨씬 더 조금 더 쉽게 굉장히 쉬워요. 그렇게 되면.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컨설팅을 하거나 이제 뭔가 플래닝을 할 때 맞닥뜨리는 제일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이제 요새 그걸 KPI라고 하잖아요. 네. 매출을 언제까지 어떻게 올려야 되고. 근데 그거는 되게 소규모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 마음속에 내가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올려놔야 되겠다. 그 생각 때문에 사실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브랜드가 사람이라는 생각을 못 하죠. 못하죠. 네, 왜 그러냐면 현실적인 어떤 어려움 때문에. 실제로 제가 지금 책을 이것은 작은 브랜드를 위한 책을 내놓고 인스타그램을 제가 시작을 했는데 네. 거기 누가 그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자기도 이런 작은 브랜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너무 비현실적인 얘기들이 이 안에 많다. 이 비수가 된 악플. 악플이라고 하긴 조금 그렇지 그죠? 어쨌든. 하루하루 먹고 살아야 되고 매출이 안 일어나면 죽는데 무슨 예를 들어서 이 책 안에 보면 가장 비상업적인 것이 힘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좋은 얘기인데 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그게 뭐나 똑같은 거냐면 이제 제가 사람에 좀 비유를 해보면 아이를 키워가지고 막 과외 공부만 시켜가지고 좋은 대학 보내려고 하는 거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죠?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사회에서 역할을 하는 그런 하나의 존재로 성장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 똑같다고 봐요. 동네 상권에서의 그런 작은 브랜드들, 매장들도요. 그건 뭘 파는 가게가 아니에요. 네. 우리가 이제 보통 뭐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법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법인이라는 건 뭐냐면 법적으로 얘를 인간으로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럼 무슨 얘기냐면 동네 하나의 인간으로 존재하려면 자기 역할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미국에서 마케팅 하던 사람들은 브랜드 시티즌십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조금 어려운 말로 하자면. 그러니까 브랜드도 한 시민으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시골 마을을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 마을에서 역할들이 다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서 어른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뭐 남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동네에서의 어떤 그런 비즈니스가 가지고 있는 저마다의 존재 이유
그걸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제가 계속 소름이 돋은 이유가 제가 얼마 전에 제주도를 갔다 왔는데 예. 너무나 비슷비슷한 카페들이 정말 많은 거예요. 그쵸.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찾는 카페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제주스럽고 예쁘고 아름다운 카페가 아니라 오히려 제주의 느낌이 나는 곳을 제가 찾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약간 이런 것도 그 브랜드 컨셉을 좀 잘 잡고 브랜딩을 좀 잘 한 케이스가 아닌가 그럼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파파이스라고 치킨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있었어요. 대표님한테 자문을 구했던 예, 맞습니다. 작은 브랜드들이 가지는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나는 지금 작은데 나를 키울 수 있는 돈도 없어요. 자원도 부족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악순환의 고리를 벗어나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남의 걸 따라하고 뭘 갖다 덧붙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맞아요. 장사가 안 되니까. 원래는 그 파파이스라는 거는 치킨을 베이스로 한 치킨 버거가 굉장히 핵심 제품이고. 맞습니다. 제일 예. 인기가 많았던 그렇죠. 그다음에 메뉴군이죠. 케이준이라는 양념, 그 미국 남부 지역의 양념이 이제 중심이 된 그런 제품이었는데 장사가 안 되니까 네. 근본적으로 무언가를 고민하기보다는 그래 그럼 우리도 불고기 버거 좀 갖고 와. 우리도 그럼 저녁 때 맥주 좀 팔을까? 뭐 이거거든요. 그럼 그렇게 되니까 결국 브랜드는 브랜드대로 자기 존재감은 없어지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의 특기가 불고기 버거도 아니고 자기 특기가 맥주도 아닌데 그걸 갖고 오면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잠깐의 매출을 메꿔줄 수는 있겠지만 결국 그게 자기가 지향하고자 하는 인성 자체를 훼손시키는 거죠. 본질이 어떻게 보면은 중심을 잃는 거네요. 그죠. 그게 뭐냐면 사람이나 똑같아요. 사람이 난 예를 들어서 정직하게 살고 싶었는데 내가 이거 한 번만 거짓말하면은 내가 돈이 생겨요. 갈등하잖아요. 네, 갈등하죠. 근데 사실은 그때 정말 나중에 존재감 있는 사람으로 바뀌려면은 그 순간을 넘겨야 되죠. 방금 이 말씀 하시니까 외식업에서는 하루에도 수십 번 그런 순간들이 다가오거든요. 네. 이거 잠깐만 하면 내가 500원 아낄 수 있고 1000원 아낄 수 있는 거에 그쵸. 있어서 대부분 사람들은 500원 아끼고 1000원 아끼는 걸 선택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사실은 제가 광고 회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 회사도 뭔가 혁신을 하거나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거나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딱 그런 결정 앞에 맞닥뜨리면 용기가 안 나죠. 네, 용기가 안 나죠. 그래서 사실 혁신이라는 거는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책에서도 쓴 얘기 중에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어라는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 네. 말은 멋지죠. 근데 사람들이 길로 다니는 이유는 뭐냐면 거기가 안전하다는 게 이미 증명되었기 때문에 그런 네,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길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 길이 없는 곳에 자기가 첫 번째 발자국을 내야지만 맞아요. 길이 생기는 거거든요. 어렵죠. 어렵습니다. 예, 우리가 만약에 진짜 아마존의 어떤 정글 앞에 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맞아요. 근데 자기 확신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 사람은 대부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치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그걸 우리가 100이라고 치자고요. 가로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범위고 세로가 깊이라고 친다면 네. 예를 들어서 100일 때 내가 여기를 2cm로 가로를 좁혀버리면 네. 깊이가 50cm가 되잖아요. 그렇죠. 엄청 그죠? 깊어지죠. 예. 근데 대부분 작은 브랜드들이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장을 위해서 여기를 갖다 10을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얘의 깊이는 많이 가봐야 10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사람들이 자꾸 그런 착각을 하는 거죠. 나는 이것도 넓히고 이것도 깊게 할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뭐 다 그렇게 되면 다 모두가 돈 벌게요. 처음에 시작할 때도 너무 광범위하게 어떤 그쵸. 포지셔닝이나 타겟팅을 잡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약간은 이제 조금 세부 카테고리로 조금 잡아서 그러니까 자기 전공이 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야 돼요. 제가 책을 읽다가 이렇게 접어놓고 또 밑줄도 쳐놨거든요. 굉장히 많이 네, 접어놓으셨는데. 요거를 궁금한 거를 예. 만났을 때 좀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네. 이거는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카테고리라서 이렇게 밑줄 쳐놓은 것 같은데 방송에 나온 맛집의 맛이 무너지는 과정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몰려드는 손님을 감당해내려면 진정성은 양보할 수밖에 없다. 기술만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는 철학이 없는 부자와 같다. 브랜드를 잘 만드는 일은 기술과 생각이 함께해야 가능한 것이다. 굉장히 근시안적으로 보지 말자라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방송 프로그램에 이렇게 한번 나오고 한번 막 줄을 쫙 쓰잖아요. 맞아요. 마케팅을 막 어떻게 잘 해가지고 막 예, 손님들이 막 예. 몰려오거나 했을 때. 뭐 근데 그게 뭐 제가 볼 때는 뭐 길면 한 1년 또 짧으면 몇 달, 한두 달 이렇게 하다가 많은 경우들이 꽤 많거든요. 맞습니다. 뭐 어떤 경우는 그게 쭉 가는 경우도 많지만 이제 거기서 대부분 실패하는 경우가 뭐냐면 손님이 들어오니까 받아야 되잖아요. 예전에 제주도에 무슨 국수 맛집이 있었대요. 네. 어떤 연예인이 가서 먹어보고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걸 방송에 나와서 얘기했더니 그 다음에 난리가 난 거죠. 난리 나겠죠. 네. 그래가지고 자기도 이제 거길 갈 수가 없어서 언제 한번 제주도를 갔다가 그 집에
갔는데 네. 전혀 다른 맛이 나더라는 거예요. 아. 옛날에 자기가 먹던 그 맛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너무 안타까워서 거기 사장님한테 여쭤봤대요. 그랬더니 예전에는 국수를 한 그릇 한 그릇 끓여가지고 냈는데 지금 손님이 너무 많이 오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큰 솥에다 끓여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 근데 음식 해보시면 잘 아시잖아요. 레시피가 달라졌네. 네, 그거는 근본적으로 음식이라는 건 사실은 정성과 재료잖아요. 그 중에 손님을 더 받기 위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정성을 조금 내려놓는 거죠. 그리고 좀 이따 보면 재료도 조금 내려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제가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예전에 제가 숨겨놓은 중국집이 하나 있었어요. 아, 이제. 대표님께서 숨겨놓은 네, 그죠? 중국집. 그 집 탕수육이 엄청 맛있었어요, 진짜. 네, 네. 그리고 소고기 튀김도 있었는데 근데 그 집이 어느 날 갑자기 땡땡 미식회 같은 데 나온 거죠. 그래가지고 어느 날 갔더니 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참았다가 한 2년쯤 지나니까 이제 조금 이게 줄이 없어져가지고 한번 갔는데 2년이나. 예, 그 집은 근데 꽤 오래 갔어요. 꽤 오래 갔고 근데 가서 먹어보니까 진짜 그 맛이 아닌 거예요. 달라진. 네,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음식이라는 건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절대 시간도 필요하고 절대 재료라는 것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손님을 받기 위해서 그걸 자기는 아니라고 그러지만 자꾸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리한 거고 손님들이 볼 때 그래야지 그게 그 브랜드의 그 식당에 무언가 정신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